오늘은 UFC 헤비급 잠정 챔피언 톰 아스피날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날과 존 존스가 싸우게 된다면 과연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 생각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날은 1993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스피날의 아버지는 영국 최초의 주짓수 블랙벨트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 7살 때부터 주짓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청난 재능을 보인 아스피날은 복싱, 레슬링 등 다양한 무술을 수련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종합격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합격투기를 시작한 아스피날은 아마추어에서 5전 5승을 기록하고 프로에 데뷔하여 데뷔전에서 20초 초살 KO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데뷔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피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5승 2패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패배는 데뷔한 지 1년 만에 당한 패배로 서브미션을 당했고, 두 번째 패배는 사실상 승리한 경기였으나 수직 엘보로 인한 반칙패를 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5경기는 모두 1라운드에 초살 승리를 거두며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아스피날은 복싱 역사상 가장 강한 선수 중 한 명인 헤비급 세계 챔피언 타이슨 퓨리의 복싱 파트너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스피날의 천재성을 타이슨 퓨리도 인정한 것이겠죠. 그렇게 복싱 데뷔전도 1라운드 KO로 승리한 아스피날은 복싱으로 전향하라는 타이슨 퓨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MMA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시 MMA로 돌아와 두 번의 경기를 역시나 다 1라운드 KO로 압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UFC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스피날은 UFC에 와서도 초살 연승을 이어가는데요. 데뷔전은 1라운드 45초 만에 펀치로 KO, 두 번째는 1라운드 1분 35초 만에 파운딩 KO, 세 번째는 2라운드 리어 네이키드 초크승, 네 번째 1라운드 파운딩 KO승, 다섯 번째 1라운드 KO승.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선수들을 다 초반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다가 커티스 블레이즈를 만나는데요. 여기서 1라운드 15초 만에 불의의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9연승, 그것도 모든 선수들을 다 KO로 이겨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아스피날은 큰 무릎 부상을 당했지만 바로 이겨내고 다시 복귀해 1라운드 1분 13초 만에 투이바사를 꺾고 복귀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헤비급 잠정 챔피언전 세르게이 파블로비치와 맞붙었는데요. 파블로비치 또한 엄청난 강자로 6경기 연속 1라운드 KO 승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을 모았지만 이 경기마저 아스피날은 1라운드 1분 9초 만에 KO 시켜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1차 방어전에서는 본인에게 부상 패배를 안겨줬던 커티스 블레이즈를 다시 만나 이번에도 1라운드 1분 만에 KO 시키고 타이틀을 지켜냅니다. 이 기록들이 말이 되는 걸까요? 거의 만화 같은 기록들인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을 떠나서 이 타고난 신체 능력이 미쳤습니다. 스피드와 파워가 굉장합니다. 일단 스텝을 보더라도 이게 정말 헤비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스피드가 빠릅니다.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스피드가 엄청나기 때문에 상대들은 그 스피드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KO가 나옵니다. 한 차원 다른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스텝만으로 상대의 기를 확실히 죽이고 싸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격 스킬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세계에서 복싱을 제일 잘하는 타이슨 퓨리와 오랫동안 스파링을 해온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보다 큰 선수와 할 때 전혀 당황을 하지 않고 거리를 잘 좁히며 KO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복싱 경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대 공격을 잘 맞지를 않습니다. 스텝도 좋고 스웨이를 섞어준 헤드무빙도 좋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큰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경량급 선수처럼 움직입니다. 이 스위치도 섞어주고 상대 공격을 보면서 정말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태클을 섞기도 하고 킥을 섞기도 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토프리아를 분석해드릴 때 이 리듬과 거리의 변화를 잘 만들기 때문에 KO가 더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스피날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선수답게 이 리듬과 거리를 순간적으로 확 바꿔서 상대를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KO시켜버립니다. 또한 아스피날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플링으로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플링이 워낙 좋아서 이 타격만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기습적인 태클도 워낙 스피드가 좋고 파워가 좋아 성공률도 높고요. 디펜스적인 부분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공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보면 토프리아와 비슷합니다. 이 탄탄한 그라운드가 있으니 이런 타격을 마음껏 터뜨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카프킥도 적절하게 잘 섞어주고 이 페이크와 적절한 셋업을 깔아놓고 본인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상대에게 미끼를 주고 들어올 때 잡아먹는 패턴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합을 굉장히 영리하게 다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상대하기가 어려운 선수입니다. 단점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단점이 없습니다. 그래도 없는 단점이라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찾아본다면 워낙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보니 큰 공격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정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스피날이 워낙 빨라서 그 부분을 공략할 수 있었던 선수는 없었습니다만 굳이 찾아보라면 그 정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장기전 경험이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을 다 초반에 KO로 끝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프로 데뷔를 하고 판정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3라운드까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강점이자 장점인데요. 움직임이 많은 스타일이고 거기에 속근이 굉장히 잘 발달된 선수다 보니 혹시 판정으로 이 체력전으로 간다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의심 정도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정말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헤비급 챔피언인 존 존스가 피하고 있죠. 존 존스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선수죠. 반칙패한 것을 빼면 22승 무패니까요. 거기다가 라이트 헤비급 두 체급 UFC 챔피언을 했고요. 하지만 그런 존 존스가 아스피날을 피하고 있는 것은 정황상 무조건 맞아 보입니다. 두 선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존 존스는 2023년 4월 시릴가네를 꺾고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는데요. 이 11월에 미오치치와 타이틀 방어전을 펼칠 예정이었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스피날이 나서면서 세르게이 파블로비치와 잠정 타이틀 매치에서 승리하게 되며 잠정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챔피언과 잠정 챔피언의 매치가 펼쳐져야 되는데 아스피날은 커티스와 잠정 챔피언 방어전을 하게 됩니다. 더 문제는 존 존스가 부상해서 돌아왔을 때 잠정 챔피언 방어전까지 치룬 아스피날과 붙었어야 하는데 뜬금없는 미오치치와 방어전을 하면서 현재 챔피언이 2명인 상태죠. 아스피날과 싸워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 선수의 경기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존 존스에게 정말 쉽지 않은 매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순하게 두 선수의 신체 능력을 비교해보면 아스피날의 스피드를 존 존스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존 존스는 이 신체적 전성기가 어느 정도 지난 상태고 헤비급으로 체급을 올리면서 스피드를 약간 버리고 파워에 집중한 스타일인데 이런 존 존스가 모든 선수들 중 가장 빠른 아스피날의 스피드를 따라간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 스피드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존 존스의 스타일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존 존스는 킥거리에서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존 존스가 가장 즐겨 쓰는 킥이 오블리킥인 것이고요. 상대와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킥거리를 좋아하는 것은 그만큼 킥을 잘 차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 펀치 게임에서 본인이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킥거리에서 다양한 킥으로 상대를 괴롭혀주고 상대를 빠지게 만들어서 몰고 클린치 게임으로 끌고 가거나 상대가 킥거리를 뚫고 펀치거리로 들어올 때 거리를 같이 좁히면서 클린치 게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존 존스의 주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 아스피날에게 통할까 생각해보면 역시 쉽지 않죠. 이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킥거리에서 킥을 던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킥거리에서 킥을 어설프게 차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바방 펀치 공격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죠. 이 존 존스는 본인보다 크고 스피드가 빠르면
타격전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는데 아스피날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격전에서는 무조건 존 존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타격전에서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디펜스에 치중하면서 클린치로 끌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존 존스의 클린치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존 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클린치 영역이잖아요. 그 영역에서만큼은 아스피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손싸움에 이은 엘보우, 니킥 이런 부분으로 아스피날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클린치가 가능할 것이냐? 존 존스가 이 클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타격 디펜스에 신경 쓰면서 상대를 조금씩 압박해서 케이지 쪽으로 몰고 클린치를 하는 방법, 걸어 들어가면서 정면에서 클린치를 하는 방법, 타격을 섞은 다음 클린치를 하는 방법, 태클을 해서 상대를 묶은 다음 클린치를 하는 방법,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타격 디펜스에 신경 쓰면서 상대를 조금씩 압박해서 케이지 쪽으로 몰고 클린치를 하는 방법은 존 존스가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죠. 시릴 가네전에서도 좀 비슷했고요. 이것은 아스피날에게 쉽지 않은 게, 시릴 간에도 엄청난 테크니션이지만 문제는 한 방 한 방 파워가 엄청난 선수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아스피날에게 똑같이 한다면 아스피날도 분명 케이지를 넓게 쓰고 이 케이지를 돌 텐데, 문제는 이러다가 한 방 한 방 폭탄이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 존스 입장에서는 상대를 케이지까지 압박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은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기 내내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그냥 걸어 들어가서 정면에서 클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방이 똑같이 이렇게 같이 응해줘야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스피날은 이 싸움을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세 번째로 타격을 섞은 다음 클린치를 하는 방법은 이 부분도 분명 시도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존 존스가 타격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스피날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핸드 스피드나 펀치 파워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스피날이 존 존스의 펀치에 카운터를 걸어버리면 존 존스에게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존 존스 또한 알기 때문에 많은 타격을 하지 않고 타격으로 상대 카운터를 미끼로 끌어내고 바로 클린치로 이어가는 방법을 택해야겠죠. 하지만 이마저도 존 존스의 이 스피드가 아스피날의 스피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태클을 해서 상대를 묶는 방법인데요. 태클을 일단 쳐서 상대가 디펜스를 하더라도 그대로 클린치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아스피날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다리를 붙이고 있을 때는 이런 태클이 가능하지만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 사실 태클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케이지에 몰아놓고 태클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인데, 존 존스가 타격과 여러 셋업을 통해 순간적으로 태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스피날이 디펜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클린치로 이어나가기 전에 거리를 만들어서 돌아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존 존스가 아스피날의 펀치를 끌어내고 그것을 카운터 태클로 연결해서 클린치로 이어가는 방법과 가드를 굉장히 두껍게 해서 압박하다가 순간적으로 클린치를 만드는 방법, 이 정도가 존 존스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클린치 한번 허용했다고 해서 아스피날이 경기를 그대로 이렇게 줄만한 레벨의 선수는 아니니까요. 지금의 아스피날을 이기려면 헤비급인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방이 있는 선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스피날이 워낙 공격적인 선수라 분명 본인도 한 방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존 존스는 그런 파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괴롭히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아스피날의 공격에 존 존스가 무너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아스피날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 내용을 떠나서 궁금한 것이, 이 존 존스는 분명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돼야 시합을 할 것이거든요. 본인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들면 시간을 끌다가 분명 은퇴를 할 것이고, 아니면 질질 끌다가 아스피날의 약점을 발견한다든지 이길 수 있다는 뭔가의 확신이 들면 그때 한다고 할 텐데, 과연 앞으로 두 선수의 시합이 진짜로 펼쳐질지 그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 존스잖아요. 존 존스는 정말 MMA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현 헤비급 최강 톰 아스피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말 만화 캐릭터처럼 모든 선수들을 다 때려눕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과연 아스피날이 헤비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